국어 2단원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요. 안녕하세요. 5학년 여러분, 생각이 잘하는 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책들은 과연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출간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 책들의 처음 작가는 이렇게 완벽하게 쓸 수 없었을 거예요. 책이 출간된 이후에도 여러 번 고쳐지는 과정이 반복되죠. 고쳐지는 과정을 통해서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책들이 탄생합니다. 고쳐쓰기란 잘못된 글들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훌륭한 글들을 고쳐쓰면 고쳐쓸수록 더욱 훌륭한 글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쓴 글도 더욱더 멋져지고 훌륭해지길 원하나요? 그러면 고쳐쓰기 단계 그저 지나갈 수 없겠죠? 고쳐쓰기 한번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82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함께 글 고치기. 여러분,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책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작가만 글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편집자가 글 고쳐주기도 해요. 다른 사람의 경험과 지식이 작가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보고 고쳐줄 수 있는 거죠. 다이아몬드를 처음 발견했을 때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을 다듬고 다듬을수록 점점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것처럼 글 역시도 처음에는 부족하고 조금 어눌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글 역시 고쳐쓰기를 계속 꾸준히 한다면 다듬어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공감을 일으키는 좋은 글이 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함께 글을 고치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네, 배운 지식을 활용하면 글 내용이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고, 또한 서로의 경험을 활용해서 생생하게 고칠 수 있고, 또한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경험과 지식이 서로 다른 우리는 서로를 또한 보완해 줄 수 있어요. 퍼즐 조각이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 합쳐져야 온전한 그림을 완성할 수 있듯이 말이죠. 함께 글을 고치면 좋은 점은 내가 보지 못하던 부분을 친구들이 같이 보아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가장 좋은 점일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더 좋은 글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보완해주면 좋겠지만 사람이 제각각 모두가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쓴 글은 다 제각각 너무 주관적인 글 고치기가 될 거예요. 이러한 각각의 평가 기준을 서로 객관적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죠. 모두의 과정들을 겹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런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평가 기준을 선생님과 함께 내용, 조직, 표현의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측면에서는요. 네, 체험한 일을 자세히 풀어 썼는지, 또한 글의 내용이 정확한지, 더불어서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조직의 측면에서 보면 글 내용에 따라서 문단을 구분했는지, 내용에 따라 문단 구분하는 건 앞에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줬죠. 한 칸 띄고 글을 쓰면 조금 내용이 바뀌어요 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직의 측면에서는 또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가운데 끝을 구분했느냐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놓고 있는가도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표현의 측면은 체험한 일을 생생하게 표현했는지, 또한 더불어서 정확한 표현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표현 역시도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했는지가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평가 결과는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매우 잘했으면 동그라미 2개, 잘했으면 동그라미 하나, 보통이면 세모 하나로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선생님과 다음 83페이지로 가서 정확하게 글을 고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예요. 글을 읽고 고칠 때 고려할 점을 알아보자고 했는데요. 여러분 83페이지에 보면 글 가와 글 나가 나와 있어요. 글 가와 나에 대한 의견을 읽고 글을 고칠 때 주의할 점을 얘기해 보자고 하고 여기에 대한 글에 대한 의견을 친구들이 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글을 고치는 의견을 줄 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 주의해야 할 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평가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말하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어요. 네, 아무런 기준 없이 마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만든 평가 기준을 근거로 거기에 맞추어서 말하는 것이 좋을 거고요. 더불어서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요. 네, 맞아요. 상대의 기분을 어떻게 해야 되죠? 고려해서 얘기해야 되죠. 기분을 배려한다는 표현이 보다 적합하겠네요. 또한 이왕이면 고쳐야 될 점을 이야기해 줄 때는 보통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다시 고쳐야 되는 부분, 지적당한다는 생각이 조금 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제시해 주면 친구가 훨씬 수월하게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평가 기준에 근거해서 또한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해서 고칠 점과 좋은 점을 같이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려해야 할 세 가지를 주의하면서 우리 그러면 글 가와 나에 대한 의견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글 가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가, 국립한글박물관을 찾았다.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로만 기록한 한글 자료와 한글을 활용한 작품들을 전시해 놓은 곳이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옆에 있다. 우리 가족은 집 근처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서 박물관 나들길을 이용해 박물관까지 걸어갔다. 이정표를 따라 걷다 보니 큰 박물관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라고 되어 있고 민주는 글 가에 대해서만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민주의 의견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민주의 의견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 경험으로는 지하철역에서 국립한글박물관까지 걸어가는 길 주변 건물 모습이 인상 깊었어. 그래서 글 가에서 이런 부분을 덧붙이면 글이 더 생생하게 느껴질 것 같아 라고 얘기했죠. 앞으로 다시 넘어갔을 때 이것은 표현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체험한 일을 생생하게 표현했는가? 이 부분을 보니 생생한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주 같은 경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 가에 이렇게 걸어가는 그 길 주변의 건물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제시하고 있죠. 동호부터 유언이까지는 글 나에 대한 글이 있기 때문에 글 나를 같이 읽어보고 다시 돌아와서 보도록 할게요. 글 나예요. 처음 발끝이 닿은 장소는 2층 한글이 걸어온 길 상설 전시실이었다. 전시실 이름처럼 한글이 걸어온 길을 주제로 마련한 상설 전시실은 총 3부로 구성되었다. 1부 주제는 새로 28자를 만드니로 세종 25년 한글이 그 모습 그 드러내던 때를 살펴볼 수 있었고 2부 주제는 쉽게 익혀서 편히 쓰니이며 마지막으로 3부 주제는 세상에 널리 퍼져 나아가니이다. 상설 전시실의 이름이 한글의 역사를 잘 말해주는 것 같았다. 여러분은 글 나를 보고 어떤 점을 고치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과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동호의 의견을 보도록 할까요? 동호는 이렇게 얘기해요. 문장 중간중간에 감상을 넣어주면 글쓴이가 어떻게 느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글나, 글가 모두 체험에 비해서 감상이 조금 부족해 보여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정욱이는 글 나에서 발끝이 닿은 장소보다는 발길이 닿은 장소가 더욱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라고 얘기하죠. 정욱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봤던 평가기준표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정욱이는? 네,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 알기 쉬운 표현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되겠네요. 발끝보다는 발길이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지금 평가기준의 근거에서 친구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다시 알 수 있어요. 성민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네, 성민이 같은 경우는 상설 전시실이라는 낱말의 뜻이 좀 어려워 보여 간단히 그 뜻을 설명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평가표를 볼까요? 이것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도록 좀 더 자세하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제시하고 있죠. 뒤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아직 한 친구가 남아있죠? 네, 맞아요. 유원이에요. 유원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글 나에서 한글을 설명할 때 4학년 1학기 때 배웠던 훈민정음 해례본 내용도 함께 설명하면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라고 예시를 들어주고 있죠. 이것은 내용 측면에서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제시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글 가와 나를 보고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어떤 것을 고치면 좋겠다고 생각했나요? 무조건 보고 고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치는 근거가 무엇이다? 네, 앞에서 보았던 그 평가표를 근거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평가표가 매우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평가표를 기반으로 무엇을? 네, 기준에 맞추어 기분을 배려하며 좋은 점과 함께 더불어서 제공한다면 좋은 글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기억나나요? 81쪽 6번에서 여러분이 쓴 글들. 그 글을 평가표를 기준으로 각자 의견을 써서 친구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선생님과 같이 배웠던 인터넷 통로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SNS죠. 여러분이 친구에게 SNS로 지금 여러분이 쓴 글을 찍어서 보내준 뒤에 내 글을 고치는 데 도움을 주면 좋겠어. 내 글 어디를 고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SNS에 답변이 오면 그 친구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용, 조직, 표현의 측면에서 우리 앞에 같이 살펴보았죠? 내용, 조직, 표현의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평가 기준을 근거로 같이 여러분의 글을 무엇을 고치면 좋을지에 대해서 빈칸에 여러분이 쓴 글을 한번 고쳐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글 고치기 계획을 바탕으로 6에서 쓴 글을 여러분이 공책에다가 고쳐 쓴 뒤에 85페이지에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다 고치고 난 글을 친구에게 다시 재전송해 주는 거죠. 고마워, 네가 준 의견을 바탕으로 내가 한번 고쳐보았어 라고 해서 전송하면 SNS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글을 친구와 함께 고쳐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추천하고 싶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들에게 글쓰기 공간을 추천합니다. 이곳은 브런치라는 공간이에요. 다른 공간들과 특별하게 다른 점이라고 꼽자면 영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글로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무작위 대다수의 사람들이 쓴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은 작가라고 선정된 사람들이 쓴 글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글들은 일정 이상의 수준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일정 이상의 수준을 가진 글, 좋은 글을 잡고 읽게 되고 이 좋은 글을 토대로 자신의 글을 되돌아보면 자기의 글쓰기 능력이 점점 위로 신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쓰기의 능력이 신장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지속적인 좋은 글, 그리고 자신의 글을 고쳐 쓰는 능력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좋은 글을 읽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좋은 글로 자기의 글을 고쳐 쓰냐고요? 예를 들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국립한글박물관을 여러분이 견학했다고 생각하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국립한글박물관을 검색어에 입력한 뒤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글들 중에 여러 개를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쓴 글과 여기에 작가가 쓴 글을 비교해 가면서 나에게 없었던 점, 내가 놓쳤던 점은 무엇인지를 보며 좋은 글에서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나의 글에 가져와 고쳐 쓰고 추가하고 첨가해 넣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자기의 글의 수준은 위로 향상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좋은 글, 그리고 글쓰기를 즐겨하는 즐거움을 알아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은 선생님과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현장체험학습 계획하기라는 수업 주제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